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오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멋진 금요일 아침 5월 14일, 벌써 5월의 중순이고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네, 땡스 스승님들, 네, 감사하는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잘 될 것 같죠. 네, 미국 시장에 오늘 저녁이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은 휘청휘청 하던 것들이 조금 숨고르기 좀 하겠네요. 미국 선물이 크게 빠지지 않는 한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Thank God it's Friday. 네,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비가 온다는데 무릎이 좀 쑤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도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각도TV 5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TV는 오디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귀로만도 들으실 수 있고 데이터를 아끼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거기 가서는 딴 거 몰라도 하트 뿅 반드시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다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덕분에 등수가 경제면에서 첫 번째 모바일로 보면 첫 번째 화면에 떠. 네이버에서는 아직 팟빵에서는 안 뜨지만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주말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증시각도에 잃지 않는 투자가 올해 투자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하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투자를 하셨으면 올해 성적은 상당히 좋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올해 그렇죠. 올해 굉장히 올해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너무나 극명하게 되어지는 한 해인데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별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올해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원칙을 지키고 가는 사람. 특별히 그 원칙 중에서도 나는 좀 저평가된 기업들만 해서 크게 수익이 나는 것보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올해 완전히 시장을 아웃퍼폼 했고요. 소위 말하는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거야 한쪽은 올해 조금 재미없습니다.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투자자들이 4년 만에 최대치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공모 주식 펀드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제 난리가 났었는데 전일 시장에서 지나치게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은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시장을 의인화해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시장이 갱년기 폭풍이 왔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갱년기가 오면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면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어제 시장은 약간 갱년기에 빠져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갱년기 폭풍이 지나가고 흥분이 좀 가라앉힌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니 내가 조금 심했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라고들 하는데 좀 돌려봐야 되겠다 하고 되돌림 먹인 시장이 어제 시장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1.22%가 올라가면서 4,112포인트를 기록했고 다우도 1.29% 오른 34,021포인트, 나스닥은 0.72%가 올라간 13,124, 러셀 2000은 1.82% 올라간 2,173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가격은 소폭 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값은 소폭 떨어졌고 미국 채권 금리들도 어제 급격하게 많이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었죠. 1.7% 근처까지 10년물이 갔었는데 그것이 다시 떨어지면서 1.659%로 조금은 안정화되는,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10년물도 마이너스 0.1255로 어제보다는 채권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63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역시나 최고로 많이 떨어진 거는 비트코인이에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테슬라 안 받겠다 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게 화폐 가능성이 있지 않아 하는데 이 화폐 가능성이 없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큰 분이죠. 비트코인계의 큰 분이 저하고 예전에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어제 오후장에서 모두에 설명드렸던 그분이 이제 또 시장 그쪽에서 이제 빠져나오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많이 흔들렸습니다. 5만 달러가 깨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일도 11%, 오늘도 8%의 큰 폭 하락을 내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올라가면서 조금 반등했고 빅테크 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굉장히 기업 뉴스 중에 큰 뉴스가 나와요. 한국에서부터 또 나온 뉴스인데요. 어떻게 해요? 반도체 관련 투자를 미국에서는 500억 달러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 분위기고요. EU에서는 얼마? 300억 달러, 30조 원이 넘는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웃기지 마. 형들 좀 손 좀 작네. 제대로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뭐 그 정도 애들 장난이야. 우린 제대로 하지. 한국 정부 4,500억 달러. 2030년까지 세액 공제 확대로 2030년까지 반도체 투자 금액이 4,500억 달러. 뭐 게임이야. 미국, 유럽 아주 작게 보이네요. 개미야, 개미들. 야, 대단하죠. 한국 정부 발표. 물론 이제 세액 공제니까 뭐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보다 현금으로 감가상각 많이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그걸 세액 공제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규모가 큽니다. 외국 사람들 볼 때는 그냥 4,500억 달러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들과 전망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들, 특별히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는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의 시장에서의 핵심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죠. 자, 왜 갱년기 폭풍이 지나갔느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 역시나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했냐면 4월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어요. 이건 전년 대비로는 무려 6.2% 상승이에요. 어제 CPI가 전년 대비 4.2% 상승해서 그냥 완전 패닉이 갔잖아요. 근데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6.2%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2010년 11월 자료집계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까 훨씬 더 충격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먼저 맞은 거지. 그리고 어제 너무 먼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넘어갔어.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야.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더 나빴으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렇고요. 또 하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 전주보다 34,000명이 줄어든 473만 3,000명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초로 5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수치고요. 그 이전에 최저치는 2020년 3월 14일 주간에 25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다 이제 줄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지. 25만 이전 정도까지 줄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그 25만 언더로 내려가야 정상화되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은 남아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줄어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금리도 어제 폭등을 했던 것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5년 BER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2.685%로 전일 대비로 2.7이 넘었던 거에서 내려왔고요. 10년 BER은 2.5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 발언 하나 보고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준 인사 발언 크리스토퍼 윌럭 연준 이사인데요. 정책 조정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몇 개월 더 지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5월과 6월 고용보고서는 4월이 특이한 수치였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정책 기조를 조정할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4월달 한 달은 안 되고 5월, 6월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쑥 뒤로 미뤄진 거야. 우리 갱년기 시장께서 난리 났어 했는데 일단 아무리 난리가 나더라도 석 달 정도는 수치를 더 보고 뭐가 나온다니까 일단 조금 숨이 골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봤던 이례적인 높은 물가 압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찐인지 아닌지 보려면 아유 1개월로는 말 수 없고 최소 2, 3개월 보고 나서 그 다음 스탠스를 취할 거야 라고 하니까 한 분기는 뒤로 쭉 물러나는 거죠. 뭔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생겼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타전이 됐는데요. 이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연은이 최근 국채 발행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우존스 뉴스 보도를 연합인포맥스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국채 발행 패턴에 다소 변화가 생겨서 미국 결제 국채 유통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채 변화. 즉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하는데 옛날하고 똑같지 않게 조금 다르게 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발행. 그래서 유통시장도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데스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반영해 장기물 국채 매입 부분을 더 이렇게 세분하게 세분화할 것이다 라고 아마 그 범위를 더 세분화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전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뉴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일컬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한 1년 반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뭘까요?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단기물을 주로 사줬다면 연준이 장기물을 사주는 거죠. 장기물을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물 금리가 잘 안 오르지. 장기물을 사줄 세력이 있는데 싸게 팔 이유가 없죠. 사줄 사람이 있는데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야. 주인이 있어. 이 물건 주인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이거 좀 싸게 20%만 할인해 주세요. 파나? 이거 임자가 있는데 안 팔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지는 향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장기물 국채 매입 부분을 더 범위로 포함을 시키겠다는 건 장기물을 사겠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건 일컬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예요.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YCC, Yield Curve Control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조용히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용히 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국 연준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걸 별로 원치 않고 어디까지는 열어뒀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기물 금리가 안 오른다. 장기물 금리를 찍어 누르면서 실물 인플레이션은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금리 상태가 급등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급등한 게 좀 줄어들면서 갈 수 있죠. 오래도록.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데 문제가 없고 재정 푸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재정을 쫙쫙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에 10%에 1억 쓰는 거나 1%에 10억 쓰는 거나 이자 비용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금리 상승 속도가 이렇게 누우면서 조금 오래도록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인지. 자, 슬쩍 나온 뉴스를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자, 기업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백신 덕분에 에어비앤비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자, 이제 컨택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분기 총 예약이 한 해 전보다 52% 증가했고 그래서 10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69억 3천만 달러보다 월등히 높죠. 그리고 분기 매출도 한 해 전보다 5.4%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해서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다 컨택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눌렸던 것들이 빵빵 터지는 상황이다. 자, 이제 개인 자영업자분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분노 소비? 이랬는데, 이제는 딴 건 몰라도 친구들 만나서 미친 듯이 술 마시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슬.
예. 올해 여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6개월 안에 이때가 오겠죠. 분위기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면 물론 백신 속도가 빨라지긴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건 자 이제 컨택주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즐겁게 마무리해서 여러분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투를 빌고 계속 뭐다? 기업 투자는 아니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라는 말보단 기업 투자가 맞다. 주식 투자로 하면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게 본성적으로 나오는 이 잘못된 단어야. 주식 투자라는. 주식 투자보다도 기업 투자. 기업 투자라면 트레이딩의 폭을 낮추게 되겠죠.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승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사람 많은 데 말고 아직 사람들이 안 찾은 숨어있는 진주를 찾는 것이 기업 투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